자,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딱 설문을 받잖아요. 문제를 딱 받으면. 그게 이제 사실관계라고요. 그 사실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숨은 그림 찾기가 바로 이 사례 문제입니다. 숨은 그림을 찾는다는 게 쟁점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그 쟁점 발견해가지고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고 그 도구를 원만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사실관계에 접목해서 결론 내는 거. 이게 이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법 사례 해결이라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뭐죠?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분쟁. 이게 여러분 설문에 주어진다고. 사실관계와.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 이게 법적 쟁점이잖아요. 그걸 이제 논점을 추출해야죠. 그 다음 그 논점 추출해가지고 그 논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도구가 뭐죠? 법. 그 다음 이론이 학설이죠. 그 다음 뭐 판례. 이걸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야 되죠. 뽑아내가지고 그걸 이제 문제거리에 적용해가지고 결론 내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항상 여러분 설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정청이 국민 A를 향해서 뭔가 했다. 이게 나온다고. 뭔가 했다. 이게 행정작용이라고. 아마 제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항상 이 형광펜 치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설문에 국가가 국민을 향해 뭘 하고 있는지. 그게 항상 설정이 돼야 돼요. 그놈이 설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요. 그놈의 법적 성질이 뭐냐가 규명이 돼야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구제까지 연결돼 갈지가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작용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행정작용이 빚어내는 슬픔이 있겠죠. 그게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정법 사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배우셨죠?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혹시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이 행정법 사례풀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 오늘날 행정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뭐죠?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국민은 국가가 법치행정대로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국가는 법치행정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냐? 이걸 놓고 둘이서 싸우는 거라고. 그게 행정법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작용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법치행정이거든요. 법치행정. 그래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작용이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했더니 개나 소나 싸우러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선전을 치릅니다. 그게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서 진짜 싸울 놈만 이렇게 딱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이놈이 이 법에 반했냐 안 반했냐 이걸 논의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쟁점은 크게는 거시적으로 보면 두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이 친구가 예선전 통과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이 친구 둘이서 싸우고자 하는 게 뭐죠? 이 행정이 법에 반했냐 안 반했냐 이걸 싸우는 거라고. 그게 본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이 지금 싸우는 거에서는 쟁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묻는 질문도 잘 보셔야 돼요. 하여튼 지금 이 삼손에서는 제가 테크닉 위주로 강의를 할 거라고, 테크닉을. 무슨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테크닉 위주로 하게 될 것이고, 그게 필요해요, 실제.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데 너무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시험에 필요한 거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소송 요건을 묻는 거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우리 대표적인 소송이 뭐겠어요? 우리가 취소소송이겠죠. 취소소송. 그럼 물어볼 때 이래 물어본다고.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소송 요건을 갖춘 소를 적법한 소송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A는 저 행정작용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묻는다. 그래서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취소소송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뭐만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소송 요건만 쟁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소송 요건 안에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소송 요건이 총 8개잖아요. 그 중에 이 사례에서는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걸 여러분 추출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해가지고 족치는 거라고.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례가 지금 이 틀 속에서 거의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 뿐인 거라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선전 통과한 사람끼리 모여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이 행정작용이 법치 행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 이게 이거니까요. 그래서 행정법은 진짜 간단하다니까요. 행정법 하여튼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다. 그게 행정법이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법치대로 행정작용하면 국민은 따라야 될 뭐가 있죠? 의무가 있고 안 따르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이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해서 국민을 슬프게 했다. 그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구제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례 문제에서 이 사안에서 A의 권익구제 방법,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 자체 안에 있지, 요 법. 이 법만 또 쪼개갖고 또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이제 물어볼 건 뻔해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이제 요 본안, 요 행정작용의 위법성이죠.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법에 벗어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이게 우리는 본안이라고 하는 거죠. 본안. 그래서 보통의 위법성 따지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냥 준해 저령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분야별로 이제 특수한 위법성 판단 구조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특이한 목차 달면서 그 위법성 판단하는 게 부관이잖아요. 부관의 뭐요? 가능성, 부관의 일반적 한계, 부관의 시간적 한계 이런 거 따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 뭐 행정계획 파트 또 넘어가면 형량명령화 이런 거 갖고 특수한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주, 내, 절, 형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좀 이따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사례풀이의 1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초안 작성할 때 시간을 좀 많이 저는 한 20분 정도 초안을 작성했었거든요. 그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읽어가지고 여기서 뭘 숨겨놨지?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캐치가 안 된 상태에서 답 쓰다 보면 이게 또 올라가지고 뭐 앞뒤 안 맞아가지고 논리를 흐트러 버리게 되고 이제 까락이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법 과목 같은 경우.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 꼼꼼히 읽을 때 항상 뭐부터 축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이 작용, 행정 작용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작용의 성질이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사실관계. 이게 설문을 갖다가 설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요. 꼼꼼 이렇게 꼼꼼. 사실관계를 명확히 꼼꼼해요, 꼼꼼. 그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뭘 뽑아내야 된다? 두 번째 여기서 뭐가 쟁점인지 뽑아내야 된다. 법적 쟁점을. 그게 논점이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두 번째 법적 쟁점을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법적 쟁점을 발견해야 돼요. 이 발견된 법적 쟁점을 논점에 정리해다가 쓰는 거라고. 이런 답안지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이런 게 문제거리입니다라고 운을 띄우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 쟁점 하나를 그 다음 세부 목차 잡아가지고 해결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 법적 쟁점은 사실은 크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소송 요건하고 본안의 위법성 이 두 개가 큰 쟁점이라고. 소송 요건하고 그 다음 저기는 본안에서 위법성. 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막 묻는 것들이 많다고요. 이 본안에서 특히 여러분 또 별도로 특이하게 묻는 게 뭐예요? 혹시 이거 배우셨어요? 내일도 시험에 들어가지만 하자승계. 하자승계도 본안에서의 문제잖아요. 누구 쪽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원고 쪽에서. 그럼 피고 쪽에서 저 처분, 행정작용이 법치에 준수됐다 하면서 적법을 주장하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 게 뭐예요? 그게 뭐? 그게 뭐죠? 어? 그렇지. 하자 치유하고, 그 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런 것들. 그렇지.
여기 삼순환되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실히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세부적 쟁점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법적 쟁점이 뭔지를 이제 발견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이 쟁점 해결 도구. 이 쟁점 해결 도구를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소송 요건이 쟁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소송 요건 중에서 만약에 소송 요건이 쟁점이다. 쓰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소송 요건,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쟁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소송 요건 중에서도 이게 원고 적격이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지금 A가 이 소송 요건, 특히 이 소가 적법하냐와 관련된 문제라면 소송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고, 그 중에서도 제3자가 소송 제기했으니까 이거 원고 적격이 쟁점이 될 거거든. 이렇게 추론해내는 거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원고 적격이 있냐가 핵심이 될 테니까, 그럼 원고 적격이 뭔지를, 이 원고 적격이 누가 원고 적격을 갖게 되는지를 적어놓은 실정법이 있는지부터 출발해야 돼요. 법학의 출발은 뭐라고? 법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쟁점, 이 원고 적격이라는 이 쟁점을 해결할 이제 도구를 발견합니다. 도구. 그 도구가 어디에 있더라? 찾아보니까, 그치? 행정소송법 몇 조? 12조에 있더라. 그래서 이게 행소법 12조를 이렇게 발견한다고. 근데 이 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항상 법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상 이 있는 자. 이 자가 원고가 된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걸 놓고 또 싸운다. 그러니까 이 법을 해석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제 다시 또 학설, 판례, 검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검토된 게 최종 도구가 되는 거라고. 이 검토된 이 도구를 이 사안에 접목해가지고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보세요. 이제 본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안이 쟁점이다. 그 본안에 뭐가 쟁점이죠? 보니까, 내일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하자 승계가 쟁점이다. 하자 승계가 쟁점이다. 그럼 이게 지금 분명히 보니까 처분이 두 개가 있더라는지, 이제 A도 있고 B도 있는데, 여기는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이 법이냐를 다투고 있다, 이게. 그럼 여기는 하자가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도구는 결국 하자 승계라고.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죠. 이건 법에 없다고. 법이 없으니까 이건 이론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판례 학설 갖고 쓸 수밖에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자 승계를 그럼 뭐고, 이게 도대체 인정되는지, 인정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정되는지, 그걸 갖고 정리가 딱 된 거 갖고 이 사실관계에 접목해가지고 요 기준에 맞춰보건데 하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는 하자가 있고 여기는 없더라도 여기는 하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인용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고. 감이 오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라고. 답안이라는 게 뭐 특이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사실 이 도구는요 크게 이렇게 돼요. 첫 번째가 법에서 발견해야 돼요. 법. 이해가 되죠? 법에서 발견돼야 되고, 그 법도 보면 이런 여러분 실제 답안에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실시험장용 법전을 활용하셔야 되고, 이제 시험장용 법전에 없다든지 있더라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참조 조문으로 주어진다고. 그래서 참조 조문이 주어지겠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 이제 마지막에 어디가 이래? 불문법. 그동안은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래가지고 다 법전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어디에 들어왔죠? 행정기본법에 들어와가지고 성문화 시켜놨잖아요. 성문화 시켜놨다 해서 그게 꼭 성문법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문법, 성문법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성문법이라는 건 이게 성문화 됐으니까 그나마 이게 규범이 되는 거라는 뜻이고요. 불문법이라는 건 이게 성문화 되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문화됐다는 건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박균성 교수님은 이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비례의 원칙부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확인 차원에서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지,
이게 성문법 형태의 의미는 아니다는 거예요. 불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뭐 성문법이 되든 불문법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조 조문 그다음에 이제 불문법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행정법이 일반 원칙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뭐 해야 돼요? 이것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예. 그리고 이 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아예 이렇게 법이 없는 영역들, 이런 것들처럼. 뭐 또 하자, 승계도 그렇지만 처분사의 추가 변경도 행정법에 없잖아요. 법중. 이런 것들은 학설 팔려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학설 팔려갖고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감이 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해됐다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해가지고, 네 번째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사안포섭을 하는 거죠. 사안포섭. 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거라고. 이게 사례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뭐, 전혀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 수목 그림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해석도 하고, 그 다음 학설 판례도 기억했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최종 도구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 갖고 접목하는 거라고.